안녕하세요. 배세희TV입니다. 오늘은 저보다 한참 높으신 선배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어떤 분인지 직접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군 장교 생활 20년 했고요. 지금은 크루즈 전문여행사 크루즈고 대표 맡고 있는 박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인터뷰를 많이 했지만 처음으로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해군으로 전역하셨다고 했는데 네. 20년 하시고 전역하셨으면 네. 전역한 지 한 몇 년 되셨을까요? 2016년도 전역했습니다. 그러면 나오자마자 바로 그럼 크루즈 여행사를 차리신 그러게 건가요? 말이에요.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해군인데 크루즈 하면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해군 군생활 20년 하시면서 주로 하셨던 임무가 뭐였을까요? 항해병과 장교로 96년도 인간을 해서 5년 동안 항해과 장교 하다가 동기가 의정병과에 있었는데 전역을 해서 TO가 있어서 저기 배를 타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을 좀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처갓집 부모님이 다 장애 우시였고 제 아버지도 이제 장애 진단을 받아서 4분 중에 3분이 병원 생활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항해과는 아무래도 이제 가정을 좀 돌보기가 좀 어려운 병과라서 그때가 한참 출동이 좀 많았던 시기여서 여군도 없었고요 그때는 해군에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전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역할 때는 이제 의정병과 장교로 전역을 했습니다. 아, 해군에서 의정병과로. 네. 해군을 잘 몰라서 그런데 출신도 따로 있을까요? 저는 저기 학사장교 해군 아, OCS 졸업하고 네. 바로 학사 장교로 20년 하시고 전역을 하셨는데 사실 더 오래 근무할 수도 있었지 않나요? 20년을 그냥- 딱 마치고 나오신 계기가 있을까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중형 진급은 못했던 것 같고요. 아, 소령으로 나오신 거죠? 네네. 네. 군에서는 또 이제 군에서 필요한 인재 풀이 있는 거고 사회는 또 사회에서 필요한 풀이 있는 거고 하여튼 군이 사실은 저하고 또 잘 맞지 않았지만 예. 또 어떻게 20년까지 하셨어요? 저 아내와 장인어른의 또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20년 군생활을 하면서 내가 언제부터 이제 사회에 나가야겠다라고 혹시 결심한 시기가 있을까요? 결심한 시기는 뭐 예전부터 또 많았죠. 사실은 원래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학사장교이기 때문에 단기장교였고 97년도, 98년도 IMF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99년도에 결혼하게 됐는데 97년도, 98년도는 사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동기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장기 지원을 했었는데 거의 다 안 됐죠. 어떻게 보면 운이 참 좋은 케이스였고 어떻게 보면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즐겁게 보람있게 군대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역을 하기 앞서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겠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전역 준비를 하면서 중국에서 생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중국을 좀 배워가고 일단은 그래도 이제 20년 동안 군 생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잘 접목을 해서 양국 간에 한국과 중국 간에 이제 교량 역할을 해보려고 준비를 조금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그 크루즈 일을 전문 여행사를 차렸어요. 근데 그 일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크루즈 회사를 차리신 거죠? 그러면 이제 20년 하고 나오셨는데 크루즈 여행사를 하시면서 아 군에 더 있을 걸 하고 혹시 후회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아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군에 나와 보니 이게 너무나 좋더라 했던. 뭐 전역하는 그 순간에는 뭐 사실은 뭐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현역이 있을 때는 뭐 전쟁을 준비하고 교육 훈련을 받고 전역을 하면 진짜 전쟁터라고 하는데 저는 사회에 나왔던 게 천국이었습니다. 그만큼 군 생활이 많이 힘드셨다는. 사실 뭐 저가 9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면 해군에서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잠수함 침수 사건부터 해가지고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뭐 다 겪으셨어요? 그렇죠. 저 군생활에 다 있었고 미사일 쏘고 김일성 죽고 김정일 죽고 많은 우여곡절을 군에서 겪으시고 사회에 나가서 뭐 천국이라고 하지만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분명 고비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고 간절함과 절실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도 뭐 전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제 군생활을 계속 할까 말까 영위를 할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돌발이에요. 우리가 이 기회라는 위기라는 이런 단어 속에는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나의 인생을 또 좌우할 수 있고 내가 꾸준히 준비했던 게 사실은 나의 길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장교라고 하면 20년 군 생활을 채우고 연금 받는 게 네. 사실 큰 목표인데 이미 이루셨어요. 네. 지금 한 21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많이 오른 건가요? 내린 건가요? 예전에는 저 위의 세대까지는 항상 후배가 선배보다 연금이 많았는데 같은 기간을 근무하면 근데 이제 연금 제도가 이렇게 몇 번 바뀌면서 영원히 이제 후배들은 선배보다 연금이 작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연금을 받으면서 내가 다른 직업을
월급을 가질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연금은 제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 그걸 와이프한테 갔나요? 됐지만 아내가 그냥 다 관리하고 있어서 뭐. 근데 사실은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왜냐하면 충분히 레버리지를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금 받는 수령액보다 이 돈을 더 잘 사업적으로 활용을 하면 더 좋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혹시라도 이제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내 말을 듣고 연금으로 전환해서 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연금으로 전환했던 게 아내의 생각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고민하거든요. 남자들 입장에선 사업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고 싶어 하나 사실 연금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고 죽게 되면 와이프한테까지 네, 나오다 맞아요. 보니까 아직 이제 전역을 1, 2년 앞두고 있는 저희 신랑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의 동기들도 다 그런 고민을 할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말을 들어야 된다. 연금은 연금으로 받아라. 일시불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시불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여자가 일시불을 받으라고 하고 본인이 연금 받고 싶으면 일시불을 받는 게 맞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간부들이 많을 건데요.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하면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돈 관리는 여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남자는 돈이 잘 셉니다. 그러면 지금도 전역하고 해군에 근무했을 때 동료들이나 선후배분들하고 교류를 계속 하시나요? 네, 특히 저는 선배들보다는 우리 부하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경조사 있으면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해군에도 있지만 육해공군에 근무하는 우리 후배님들이 20년을 채우지 않고 전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미 20년을 하신 선배님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서두에 또 얘기했는데요. 전역의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금 받는 기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역을 결심을 하고 사회에 천국에 나오게 되면 천국 갈 준비를 하시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생각한 거 반대로 세상이 돌아가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가 참 어렵고 야 그래도 군 생활하면 일단은 뭐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월급이 나오고 그래도 이제 가정생활 하는 데는 크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초급 간부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 텐데요. 병들이 워낙 월급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이제 부사관으로 친다면 하사 계급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복무 같은 개념이고 우리 장교로 친다면 소위중위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의무복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초봉이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사 같은 건 중장기 복무를 한다고 하면 대위급만 되더라도 일반적인 직장 대비해가지고는 연봉이 좀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중사 한 5년 차 정도만 되더라도 보통 직장인 대비해서는 중상급 이상의 연봉이 될 건데요. 그렇게 밖에 나왔을 때 저는 사실은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자신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남들이 카드라 하는 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중국에서 제가 원래 계획대로 했다고 하면 남들하고는 조금 다른 삶이지만 그래도 그런 루트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사실 뭐 크루즈 전문 여행사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전혀 좀 다른 길이고 학교도 저는 이제 한국해양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군 장교 생활 20년과 해양대 나온 것과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크루즈 여행은 선박 여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박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 이제 인솔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 우리 정부 부처도 문화관광체육부거든요. 그러나 크루즈 여행은 해양수산부입니다. 이만큼 정부 중앙부처도 다르듯이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는 선박에 대한 기본 지식, 위기조치 관리 능력 이런 부분들이 뭐 그런 일에 거의 발생은 안 하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아는 분과 함께 가면 크루즈 여행이 더 즐겁겠죠. 그러니까 해군의 그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셨고 크루즈 여행을 원하시면 우리 박필환 선배님을 찾으면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진짜 궁금한 거는 해군을 선택을 하셨고 사실 육해공군에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해군의 장점이 이거니까 해군이 좋다라고 하실 수 있죠. 제복이 제일 이쁘죠. 해군의 제복이 가장 이쁘고 제복의 종류도 제일 많죠. 그만큼 이제 어깨는 무겁죠. 제복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복의 제자는 무슨 제자죠? 우리가 이제 유니폼 이제 제복을 입잖아요. 제복은 말 그대로 제약할 제자죠. 어떻게 보면 몰 개성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 된 사람들마다 다 개성적인데 제복을 입히는 이유는 제복의 멋도 있지만 사실은 해군이면 해군 특성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공질성을 갖게 하는 제약된 복장이죠. 그래서 이제 제대를 준비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개성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취미란 특기란 있으면 다 여행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이모들이 다 전국 각지에 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국내 여행하는 게 제일 즐거웠어요. 그렇게 여행 가는 게 너무나 즐거워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막 무전여행하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은 이제 제 적성에는 뭐죠 그게? 역마살? 역마살. 역마살이 어떻게 보면 저의 특기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 있고 가장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그 특기와 지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군도 역시 배를 타면서 네.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군을 선택하는 건 제복이 멋있다. 그게 또 가장 큰 장점이면서 네. 지금 얘기하신 그 이면에는 힘든 점이 많다라는 거. 사실은 뭐 상군 중에서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배멀미로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군 생활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우선은 짠 하면서 네. 다시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